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계측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전기차 주행거리 확보와 주행 성능 개선, 그리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용 부품들의 성능 향상과 함께 시스템 레벨에서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차용 고전압 부품 및 전력 시스템의 검증 및 최적화에 필요한 계측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기차의 e드라이브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모터, 배터리, 인버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존 내연기관차에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삼상교류 모터가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에 삼상교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의 직류 출력을 삼상교류로 전환할 수 있는 인버터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DC-DC 컨버터, PTC 히터, E-컴프레셔 등 다양한 고전압 부품들이 전기차에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들 개별 부품들은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망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별 부품들의 구동에 따라서 전체 전력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전력 시스템, 전력 라인 전체에서 전압, 전류 파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압, 전류 이외에도 개별 부품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 전압, 모터 출력, 토크 등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들을 계측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 이외에도 차량 상태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제어기 신호와 비클 버스 데이터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OEM들, 다임러, 폭스바겐, BMW 같은 독일의 OEM들은 각기 다른 개별 부품사들이 공급하는 부품들의 동작에 따른 전기차 전력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규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독일 OEM 3사가 공통으로 LV123이라고 하는 공통 규격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ISO 표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ISO 21498이라는 표준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에서 정의되는 부분은 전기차 시스템 및 고전압 부품들의 작동 범위나 테스트 사양, 기준에 관한 요구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개별 부품들의 구동에 따라서 부하의 변경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 레벨에 전압 레벨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인버터나 DC-DC 컨버터의 고주파 스위칭은 전체 전력 시스템에 리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표준에서는 개별 부품들의 구동에 따라서 전체 전력 시스템에 기준치 이상의 리플이나 슬로프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기준과 시험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요. 또한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일정 정도의 리플이나 볼테지 슬로프가 발생되더라도 개별 부품들이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기차 계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 솔루션 중에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측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벡터는 자동차용
개발 시험 툴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CSM이라고 하는 독일의 계측용 하드웨어 개발 전문 업체가 있는데 두 회사가 2014년부터 영업 및 연구 개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벡터에서는 계측 센서부터 데이터 계측 하드웨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관리 툴까지 종합적인 계측 툴체인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저희 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계측 툴체인에 대한 개요를 보여드리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센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측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 계측 모듈들은 저전압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더캣 미니 모듈이나 캔 미니 모듈들이 있고, 또 고전압 환경에서 계측할 수 있는 HV 미니 모듈, HV ECAT 미니 모듈 등 다양한 하드웨어 모듈들이 있고, 이 계측 데이터들은 XC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컨버터를 통해 취합되어서 데이터 애퀴지션 툴이나 로거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어기 신호와의 연계를 위해서 기존의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던 VN 인터페이스나 VX 하드웨어를 통해 차량 버스 데이터나 제어기 내부 데이터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 벡터의 계측 툴 또는 데이터 로거에서 취합되어 실시간 분석 및 리포트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장에서 개요로 보여드렸던 저희 계측 툴체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HV 브레이크아웃 모듈은 고전압 전력 라인에서 전압 전류를 계측하고 전력량을 계산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우측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전압 브레이크아웃 모듈 앞단에 고전압용 커넥터를 장착을 해서 고전압 라인에 직접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아래쪽 그림과 같이 고전압 라인을 절단하여서 저희 브레이크아웃 모듈에 통과시켜서 전압 전류 신호를 계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2000V에 달하는 고전압 신호를 직접 계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모듈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션트 모듈을 통해서 최대 800A의 심선 전류를 계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폐 전류까지도 계측이 가능합니다. 계측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요. 계측된 전압 전류 신호와 함께 계산된 전력량이 이더캣 또는 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이 되고 전송 속도는 최고 1MHz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벡터에서 전압 전류를 계측할 수 있는 이더캣 미니 모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램 센서 패키지나 아니면 전류 클램프들을 이용을 해서 전류 신호를 계측을 할 수가 있고요. 계측된 이 전류 센서가 고전압 절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 상단에 있는 은색 모듈, 고전압 절연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고속 계측 모듈을 통해서 고전압 환경에서 전류 신호를 계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모듈은 최대 1000V에 달하는 전압 신호를 직접 계측할 수 있는 절연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고전압 계측 모듈입니다. 이들 계측 모듈들은 이더캣 또는 캔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전 채널 간 완벽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전압 전류 계측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진동, 충격, 압력, 스트레인 등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들을 계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동, 충격, 스트레인 등 고속 데이터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더캣 계측 모듈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 계측 모듈들은 내부에 채널별 시그널 컨디셔닝 앰플리파이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각 채널별로 센서의 전원을 인가를 하고 센서 출력 신호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출력 데이터는 1MHz로 완벽하게 동기가 되어서 샘플링되고 이더캣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이 되고 있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진동이나 스트레인과 같이 고속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은 온도나 압력, 습도 등 저속 샘플링만으로 충분한 계측 신호들은 이더캣 출력이 아닌 캔 출력 방식의 계측 모듈을 이용을 해서 계측할 수가 있는데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서머커플이나 RTD 센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배터리 셀 간의 온도 분포나 핫스팟을 감지하기 위해 수백 개 포인트의 온도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IC 템퍼레처 센서를 이용을 하는 솔루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 등 기존의 일반적인 센서 신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그널 앰플리파이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절연 성능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주황색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절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 센서들도 고전압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캔 기반의 계측 모듈, 이더캣 기반의 계측 모듈들은 XC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컨버터를 통해서 데이터 로거나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 쪽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 XCP 게이트웨이는 이더캣이나 캔 신호를 XCP 온 이더넷 신호로 변환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또한 전 채널 동기를 위해서 이 XCP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호들을 1 마이크로세크 단위까지 동기를 맞춰줄 수가 있으며 외부 PTP 마스터에 연결을 해서 외부 장치와의 동기도 가능합니다. 본 XCP 게이트웨이는 이더캣 포트를 하나부터 최대 4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캔 포트는 2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로거나 PC와의 연동을 위한 PC 인터페이스 포트가 하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드웨어에서 계측된 데이터들은 Vmeasure Export라고 하는 데이터 애퀴지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집되고 분석되고 저장될 수가 있는데요. Vmeasure Export는 고속 다채널로 수집되는 계측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평가하고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애퀴지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캔 기반 계측 모듈, XCP-on 이더넷 계측 모듈들에서 계측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이클 버스나 네트워크 데이터 또는 ECU 내부 정보까지도 동기 수집할 수가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GPS 데이터 등 차량 성능 시험 및 최적화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을 동시에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산할 수도 있고요. 이 연산된 결과들을 트리거 조건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 중요한 구간의 데이터들을 선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계측부터 분석, 리포팅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옵션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애널라이저는 앞장에서 소개드린 Vmeasure Export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함수인데요. 특히 전기차 시험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전압 전류 계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계측된 전압 전류 파형이 아니라 계측된 전압 전류 신호로부터 유도되는 전력, 리플, 효율 등 다양한 유도값들이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MHz의 고속으로 다채널에서 계측된 로우 데이터들을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데이터 저장되는 스토리지 공간의 제약도 생기고 향후에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Vmeasure Export에 포함된 eMobility Analyzer 함수를 이용을 하면 계측된 로우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서 저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스토리지 용량이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eMobility Analyzer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는 AC나 DC 전압 전류의 리플이나 슬로프를 분석할 수 있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상 모터에 인가되는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들을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시스템의 전력의 역률 및 전체 시스템 효율 등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모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모터 출력 샤프트나 엑셀의 토크와 RPM을 계측을 해서 메카니컬 파워를 연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효율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효율까지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Vmeasure 로거는 고성능 데이터 로거입니다. 카 PC에 설치되는 데이터 로깅용 소프트웨어인 Vmeasure 로그를 이용을 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Vmeasure Export와 마찬가지로 CAN 기반이나 이더캣 기반의 아날로그 계측 모듈들에서 계측되는 데이터와 차량 버스 및 제어기 신호, 오디오, 비디오, GPS 데이터 등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동기를 맞춰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obility Analyzer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실시간 연산 기능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 보여드렸던 Vmeasure Export와의 차이점은 Vmeasure Export는 PC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계측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자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Vmeasure Log는 스탠드얼론 기능으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연산 및 저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VN 인터페이스 패밀리는 차량 네트워크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들입니다. CAN, CAN-FD, 이더넷, 린 같은 다양한 비이클 버스 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있는 벡터의 인터페이스들을 활용을 하시면 차량 네트워크 데이터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VX 인터페이스 패밀리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아니라 제어기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버스로 전송하지 않는 제어기 내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 제어기 내부 데이터와 내가 계측하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측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면 저장된 데이터들은 V시그널라이저라고 하는 데이터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고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V시그널라이저는 대용량 수 기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고요. V시그널라이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데이터 자동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VMDM은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관리, 공유, 분석 솔루션인데요. 이를 이용을 해서 계측된 데이터들을 VMDM에 로드하고 로딩된 데이터들은 로딩과 동시에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인덱싱을 통해서 DB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편리하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VMDM을 이용을 하시면 계측 데이터의 공유뿐만 아니라 분석 기법 및 리포트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실 수 있는 편리한 솔루션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용 계측 솔루션을 소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의 벡터의 계측 솔루션을 활용하는 실제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유즈 케이스는 전기차 전력 시스템의 검증입니다. 이 유즈 케이스의 구체적인 목적은 개별 부품들의 동작이 전체 전력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전체 전력 시스템의 전압, 전류 레벨의 변화가 개별 부품들에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파형이 배터리의 출력 전압이고요. 빨간색 파형이 배터리 출력 전류인데요. 개별 부품들의 부하 동작에 따라 전압 레벨이 변경하고 전류 레벨도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MHz 이상의 고속 샘플링이 필요하고요. 또한 1MHz로 고속으로 샘플링되는 계측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고 트리거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측 하단에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요. 좀 전에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줌잉 해보면 이런 형태의 파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부하가 켜지는 순간에 V0에 있던 전압 레벨이 V로드까지 전압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벡터의 계측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이때의 델타 V 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V0에서 V로드까지 전압이 떨어지는 이 전압 슬로프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하가 완전히 켜진 이후에 부하가 동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리플들도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하가 켜진 상태에서의 전압 변동의 파형에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을 하고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된 신호에 다시 FFT 연산을 처리를 하면 이 전압 레벨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트리거 조건을 잡으면 부하 동작 시에 급격한 전압 레벨 타이밍을 정확하게 트리거 조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당시의 데이터들을 선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즈 케이스는
전력 및 효율 계측입니다. 우측의 그림에 보시면 인버터에서 삼상 교류 모터로 인가되는 삼상 전력 라인에서 전압과 전류 파형을 계측하는 것인데요. 이때 삼상 전력을 계측을 하시려면 모터 내부의 삼상 코일에 인가되는 개별 상의 전압과 전류 신호를 계측을 해야 전력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전압과 상전류를 계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터에 인가되는 신호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1, 2를 이용을 하면 선간 1번과 2번 선간 전압을 계측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전압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그라운드를 잡던 어떠던 굉장히 복잡한 계측 기법들이 필요한데, 저희 벡터의 계측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손쉽게 선간 전압과 선전류만을 계측하면 상전류와 상전압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모터의 각 상의 전력과 모터 전체적인 전력량을 계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맨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간단하게 그 유효 전력량을 계측할 수 있는 수식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대문자 T, 각 전류 파형의 주기입니다. 이 값은 상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상적인 사인 파형일 경우에는 이 제로 크로싱을 검출하면 T 값을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차량에서 계측되는 전류 파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T 값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로 크로싱, 기존에 사용하던 제로 크로싱 방식으로 전력량을 계산을 하면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제로 크로싱 근처에서 계산된 전력량에 엄청난 노이즈들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벡터에서는 이 제로 크로싱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벡터에서는 제로 크로싱 검출이 아니라 예측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제 계측되는 전류 파형으로부터 정확한 T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 붉은색 파형이 저희 벡터의 예측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추출해낸 T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된 전력과 역률이고요. 파란색 파형은 기존 제로 크로싱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낸 전력과 역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제로 크로싱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큰, 노이즈가 많은 결과값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벡터의 예측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력과 역률을 추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뿐만이 아니라 모터 출력, 샤프트나 엑셀에 토크 센서와 RPM 센서를 달아서 요 모터 출력 토크와 RPM 신호로부터 메커니컬 파워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터 출력 메커니컬 파워와 배터리 출력 전력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전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전력 라인에서 차폐 전류를 계측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전기차의 차폐 전류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차량의 화재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차폐 전류를 계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링 레이트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계측해 본 고전압 전력 라인의 차폐 전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신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평균 전류값은 수 암페어에 지나지 않지만 피크 전류값은 100암페어를 넘어가고 유효 전류값도 30암페어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1MHz 샘플링, 고속으로 샘플링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수 kHz 이하의 저속 샘플링 툴에서 계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백 암페어에 이르는 100암페어를 넘어서는 피크 전류나 수십 암페어에 이르는 유효 전류를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3kHz의 파형을 만약에 1kHz 샘플링으로 계측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수 암페어 이하의 평균 전류값 밖에는 모니터링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폐 전류를 계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수백 kHz 이상의 고속 샘플링을 지원을 하는 계측 솔루션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본 유즈 케이스는 배터리 시험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히 온도에 민감해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시험을 하실 때는 특히 온도 계측이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습도나 압력 등도 반드시 계측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측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서모커플이나 RTD 센서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계측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압력 센서나 습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압력, 습도를 계측을 하실 수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출력, 전압, 전류, 전력량을 동시에 계측하고 제어기 신호까지도 동기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인데요. 본 유즈 케이스는 배터리 셀과 셀 사이의 온도 분포를 모니터링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요 앞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 계측을 할 수 있는 서모커플이나 RTD 센서를 이용하는 온도 계측 솔루션을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본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셀과 셀 사이의 온도 분포를 모니터링 하실 때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샘플링, 계측해야 되는 샘플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할 때 보통 온도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 온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상 셀 사이에서 8개에서 16개 포인트 정도의 온도 신호를 계측을 해서 셀과 셀 사이의 온도 분포를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또한 배터리의 핫스팟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포인트의 온도 계측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배터리 480V 배터리 하나에서 100개 포인트 이상의 온도 신호를 계측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100개 이상의 온도 센서를 배터리 패키지 안에 심어 놓고 그 신호들을 배터리 패키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계측 하드웨어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 하우징에 케이블을 뽑아내기 위한 타공이 수백 개가 뚫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배터리에 구조적인 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 갖고 있던 배터리의 성능을 100%
원래 갖고 있던 배터리의 성능과 100%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배터리 안에서 이렇게 수백 개 포인트의 온도를 계측하실 경우에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전압 HV D템프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패키지 안에 최대 512개 포인트의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하고 요 신호들이 디지털 버스로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패키지 외부로 추출될 때는 고전압 신호선 하나로 512개 포인트의 신호가 모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하우징의 구조적 변형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실차 시험 시에 배터리 주변에 데이터 계측 모듈을 너무 여러 개를 놓기는 어려워요. 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HV D템프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단 한 개의 센트럴 유닛을 통해서 배터리 팩에서 계측된 512개의 온도 신호를 모두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배터리의 온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을 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핫스팟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저희 벡터의 전기차용 계측 솔루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시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벡터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본 화면에 있는 제 개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주셔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